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윤유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A, B조 조별리그 최종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16강 진출팀도 다 정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 B조의 조별리그 결과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조 최종전 결과입니다. 카타르 알코르에 있는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네덜란드가 카타르를 2대0으로 꺾으면서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좀 했습니다. 전반 26분에 네덜란드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 코디 각포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이번 대회 벌써 3호 골이네요. 네, 후반 4분에는 프랭키 데용 선수가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네덜란드가 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같은 시간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3차전에서는 세네갈이 에콰도르에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44분에 이스마일 사르가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세네갈이 앞서 나갔고요. 그리고 후반 22분에는 에콰도르의 신성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한테 좀 골을 허용을 했지만 3분 만에 다시 칼리두 쿨리발리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세네갈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A조의 조별리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경기는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였죠. 개막전이었는데 1차전에서는 개최국 카타르가 0대2로 지면서 에콰도르가 좀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2조 최강으로 꼽혔던 네덜란드는 세네갈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2차전에서는 세네갈이 다시 한번 카타르를 3대1로 이겼습니다. 네덜란드는 에콰도르와 1대1로 비겼는데요. 이 경기가 A조에서는 가장 예상과 다른 경기였죠. 에콰도르가 네덜란드보다 슛도 더 많이 하고 예상보다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네덜란드가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카타르는 초반부터 2연패를 당하면서 좀 조별리그 탈락이 일찌감치 확정이 됐습니다. 네덜란드, 에콰도르, 그리고 세네갈 이 세 팀이 16강을 놓고 3차전을 좀 치렀는데 세네갈이 에콰도르를 2대0으로 잡고 3위에서 2위로 올라서면서 16강 행을 확정을 했죠. 네덜란드는 카타르를 가볍게 꺾고 2승 1무로 조 1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자, A조 특이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최국 카타르가 안 좋은 기록을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카타르는 개최국 최초로 월드컵 개막전에서 패한 팀이죠. 이후에 3연패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3패로 대회를 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새 역사를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막전에서 처음으로 패한 최초의 팀이 됐고 2경기 만에 16강 행이 좌절되면서 역대 두 번째로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한 개최국이 됐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그저 승점 획득이었는데 이마저도 좀 잘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승점 1점도 따지 못하고 대회를 마친 개최국이라는 불명예도 좀 많았습니다. 개최국 조별리그 탈락 1호는 남아공이었는데요. 남아공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그래도 프랑스, 멕시코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면서 성적이 카타르보다 훨씬 나았죠.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이 좀 첫 본선 무대였는데요. 개최권을 따낸 뒤에 유수도 길러내고 합숙도 하면서 좀 긴 호흡을 가지면서 대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2019 코파 아메리카, 2021 북중미 골드컵, 2022 월드컵 유럽 예선 등의 초청팀의 자격으로 좀 가서 집중적으로 좀 부족한 국제 대회 경험을 좀 쌓기도 했고요. 또 강점으로 꼽혔던 두 공격수가 좀 침묵한 것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2019 아시안컵 우승 당시에 득점왕을 차지했던 알모이즈 알리, 아시안컵에서 무려 10도움을 올렸던 아크람 아프피 이 두 선수가 공격 포인트 하나도 없이 이번 월드컵을 마치게 됐습니다. 카타르는 총 7실점을 하면서 또 개최국 해당 대회 조별리그 역대 최다 실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역시 경험이라는 게 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좀 보게 되는 대목이네요. 다음은 A조의 월드컵 스타를 좀 꼽아보겠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공격수 코디 각포 선수인데요. 각포는 이번 조별리그에서 총 3골을 넣었습니다. 1차전, 2차전, 3차전 3경기 다 연속골을 넣었고요. 좀 무엇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1차전 세네갈과 경기에서는 좀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해서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2차전 에콰도르전에서는 왼발로 넣었고 3차전 카타르전에서는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대 네덜란드 선수 중에서 단일 월드컵에서 왼발, 오른발 그리고 머리로 골을 터뜨린 선수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준우승 주역인 베슬리 스네이더 선수가 좀 유일한데요. 그에 이어서 각포 선수가 이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각본은 이번 대회 좀 최고 스타로 한 명으로 주목을 좀 그래서 받고 있는데, 올 시즌 소속팀에서부터 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소속팀 에인트호벤에서 리그 14경기 9골 1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맨유로부터 좀 러브콜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고 있고, 아마 월드컵 끝나면 더 많은 이적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비조로 가보겠습니다. 비조도 30일 오전 4시에 두 경기를 다 치렀고요. 잉글랜드 대 웨일스, 그리고 미국 대 이란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먼저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기를 한번 볼 텐데요. 잉글랜드가 웨일스를 3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조금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후반전 5분에 레시포드가 강력한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면서 잉글랜드가 리드를 좀 잡게 됐습니다. 곧바로 케인의 패스를 받은 필포든이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순식간에 2대0이 됐고요. 후반 22분에 레시포드가 단독 돌파로 한 골을 더 만들어내면서 잉글랜드가 3대0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웨일스는 좀 마지막까지 공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잘 되지 않았고요. 득점 없이 패하게 됐습니다. 잉글랜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2승 1무 승점 7점을 확보하면서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같은 시간 열린 경기였던 미국 대 이란의 경기는 미국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경기 내용을 좀 보면 전반 37분에 데스트의 패스를 받은 플리식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좀 승리를 이끌었고요. 플리식은 후반전에는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월드컵 데뷔골을 결승골로 연결시키면서 미국의 16강행을 좀 이끌게 됐고, 8년 만에 미국이 이번 월드컵에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도 곧바로 좀 16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이란은 후반 막판에 좀 총공세를 펼치긴 했지만 결국 미국을 뚫지 못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무려 6번 월드컵에 참가를 했는데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팀이 됐네요. 비조를 전체적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월드컵 비조는 1차전부터 잉글랜드가 이란을 6대2로 대파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 경기에서 벨링엄, 사카, 스털링, 레시포드, 그릴리시까지 총 5명의 득점자가 나왔고요. 특히 사카가 멀티골을 넣었는데, 이란은 좀 후반전에 타레미의 멀티골로 만회를 했지만 점수차가 너무 컸습니다. 벨링엄과 사카는 각각 19세, 21세의 나이로 득점을 하면서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2명 이상의 21세 이하 선수가 득점만 기록을 세우게 됐네요. 미국은 1차전에서 웨일스와 1대1로 비겼고요. 레전드 조지 웨아의 아들 티모시 웨아가 선제골을 좀 터뜨렸는데 후반전에서 베일의 페널티킥골을 허용을 하면서 동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차전에서는 웨일스와 이란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첫 대결이었는데 좀처럼 득점이 나오지 않다가 후반 41분에 웨일즈의 골키퍼 웨인 헤니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좀 변수가 발생을 했었죠. 결국 이란이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후반 98분과 후반 101분에 채슈미 그리고 레자이안이 한 골씩 넣었습니다. 이번 대회 아무래도 추가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골이 터지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2차전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미국이 좀 맞붙었는데요. 풋볼 대 사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었죠. 또 1차전 대승을 거뒀던 잉글랜드가 미국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예상 외로 고전을 하면서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이번에도 미국을 상대로 좀 승리를 못하게 됐는데 월드컵에서 미국전 3전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게 됐네요. 총 2승 2무 1패를 거뒀습니다. 2승이 아니고요. 브라질 다음으로 잉글랜드가 오랫동안 이기지 못한 팀이 바로 미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1950년 잉글랜드를 1대0으로 꺾은 뒤에 처음으로 유럽팀 상대로 무실점을 거두게 됐네요. 3차전에서는 잉글랜드가 월드컵 최초의 예정방 맞대결에서 웨일스를 가볍게 눌렀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1대0으로 이기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비조의 특이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잉글랜드 해결사는 케인이 아닌 바로 레시포드였다. 레시포드가 조별리그 2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선 2경기에서는 모두 교체 출전이었는데 3차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골은 멋진 프리킥 골이었고 두 번째 골은 완전 개인 능력에 의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 골도 상당히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별리그에서 3골을 넣으면서 코디 각포 그리고 은바페와 함께 지금까지 월드컵 득점 순위 공동 선두가 됐는데 이후에 은바페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을 가능성은 있겠죠. 아직 한 경기가 더 남았으니까. 지난 대회 득점왕인 케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3도움만 기록 중입니다. 네, 토너먼트에서 골을 얼마나 넣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 월드컵에서는 좀 더 도우미 역할을 맡고 있네요. 자, 다음은 웨일스가 64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을 했지만 결국 좀 아쉽게 좀 탈락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결국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짐을 싸게 됐습니다. 가레스 베일, 아론 램지, 조엘런, 우리가 잘 아는 유로 2016에서 4강 신화를 썼던 그 멤버들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섰는데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고요. 베일만 좀 페널티킥 한 골을 넣으면서 웨일스의 유일한 득점자가 됐습니다. 최종전에서는 잉글랜드와 최초의 연영방 월드컵 맞대결이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진 게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웨일스가 대회 전부터 긱스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는 이슈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많았는데 세대 교체도 좀 아직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승점 1점을 따내면서 64년 만에 월드컵 승점을 따는 데는 성공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월드컵은 또 48개국 체제잖아요. 그래서 웨일스가 앞으로는 더 월드컵에 출전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마지막으로 16강 대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의 16강 상대는 에콰도르를 잡고 A조 2위를 차지한 세네갈입니다. 네, 오는 12월 5일에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고요. 미국의 16강 상대는 A조 1위를 거둔 네덜란드죠. 네, 12월 4일에 칼리파 국제경기장에서 맞붙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A조와 B조의 종합을 한번 해보면서 후토크를 해봤는데요. 내일도 조별리가 끝나니까 새로운 후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